대하 드라마입니다. 네. 대하 드라마고, 근데 지금도 이제 아직 그 문이 한 뭐 얼마나 활짝 열리지 않았어요. 아직 지금 열고 있는 상황이라. 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아직 뭐 이제 초반에 그쵸, 불과한 네. 것이고, 오늘 3일날 구속영장, 기소 여부. 기소, 네네. 구속 기소가 이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명태균 씨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하셨다가 네. 순식간에 이제 김영선 의원을 매개로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사건이 막 이렇게 변화해가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사건 속에서 쭉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준석 대표예요. 굉장히 막역한 걸로 이제 알고 계시는데.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거 중 가장 힘주었던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선거겠죠. 네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 건가요? 오세훈 시장 선거였습니까? 이준석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단계는 예. 오세훈 시장의 선거였고, 예. 그리고 이제 이준석 당대표였고, 예. 그다음 이제 윤석열 이렇게 예. 단계로 올라가는데 네. 중앙으로 이제 인맥을 뻗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도 예. 오세훈 시장, 예. 그러니까 김영선을 매개체로 예. 해가지고 연결 통로로 해서 오세훈 시장을 먼저 만나서 예. 당선을 시키고 나니까 이제 이준석 또 자연스럽게 연결됐었고, 네. 정말 힘이 정말 딱 치솟을 때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예. 당선된 이후는 예. 정말 이제 기세가 등등 예. 정말 파워가 엄청 실리는 예. 시기여서 예. 이제 명태균 씨라 하면 다들 우러러보는 이제 어. 정치 희망자들은 예. 그랬었죠. 그 명태균 씨는 저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준석 씨가 자기를 알고 찾아왔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뭐 이준석 의원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양자가 좀 입장이 갈리는데, 그 기억하신 바로는 이준석 씨가 어떻게 찾아온 건가요? 명태균 씨하고 제가 일을 알기로는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김영선 의원이 이준석 의원을 소개를 해준.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 김영선 의원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계속 했었어요. 어. 윤석열 그때 당시 예, 총장 때도 예, 총장 때도 이제 그 김영선 씨한테 예. 소개를 해달라고 계속 예. 사무실에서도 쫄랐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가 이제 아는 부분을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이준석 그 당시에 이제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도 네. 저 명태균 씨가 김영선한테 그 이준석 좀 소개 좀 해달라. 그러니까 고향 일산 서구 때 인연이 있어가지고 예. 두 분이 예. 잘 알지 않나, 예. 나 좀 소개시켜줘 해서 예. 김영선 의원이 소개를 시켰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겁니다. 그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는 그 일종의 어떤 그 정치권으로 가는 발판? 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온 군데를 김영선 의원 소개로 이 사람도 만나고 뭐 김무성 대표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뭐 이렇게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 김영선 의원이 예. 그때 당시 이제 사선이었기 때문에 네. 그만큼의 정치 인맥이 엄청 넓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매개체로 예. 명태균 씨는 계속 김영선 의원을 통해 가지고 예. 본인의 이제 인맥을 다 넓혀간 예. 거죠. 근데 소개만 시켜주고 김영선 의원은 항상 빠졌어요. 본인은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끼지도 못하고 빠지고, 예. 그러니까 중심은 또 명태균 씨가 네. 되고 막 이렇게. 근데 조금 이건 뒤에 예. 뒷얘기인데, 예. 소개를 딱 시켜주면 이제 동석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명태균 씨는 자꾸 이제 핀잔을 준대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김영선 의원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약간 이렇게 밀어내게끔. 아래로 보는구나.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본인 이게 김영선을 빠지게끔 만들어 버리고. 아, 사람들이 다음에 만날 때는 김영선 빼고 오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명태균 씨가 이제 중앙 무대에 진출을 해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판을 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김종인 위원장은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뭐 2년짜리 개헌 대통령으로 하고,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서 4년 중임제를 하고, 뭐 이준석을 뭐 다음 대통령 만들어줘라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부탁을 했다라고 명태균 씨는 주장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는 그런 말 전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네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전에 저 명태균 씨의 목표는 이준석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예. 윤석열이 초보다. 예. 그래서 사건 사고 좀 많을 거다. 예. 근데 2년 정도 하고 나면 예. 나중에 이준석이 나이가 아마 만 40세가 예. 지금 아마 넘은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이기 자격이 때문에 된다. 예. 다음 대통령은 이준석이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예. 저도 다음 대통령 이준석이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럼 주방장 명태균은 이준석 대통령 만들어라 그럼 만드는 거네요. 그럼 그 작업에 실제로 착수했을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작업은 진행형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은 진행형인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이준석 의원도 지금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사 받아야 된다. 대상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지금 당대표 시절에 네. 김영선 의원의 공천도 관련이 돼 있고 네. 그 공천 과정에서도 김건희 씨하고도 예.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작된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네.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뿐만 아니고 지금 연관자들 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윤상현, 그다음에 정진석, 그다음에 그 한기호 사무총장, 네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네. 조사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이준석 대표는 불법은 없다. 당 대표로서 당연히 뭐 소통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예, 뭐 불법은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공천 서류 그러니까 심사 자료를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긴 했는데. 거기에 어떤 자료가 어떻게 뭐 심사에 책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전략 공천으로 김영선 씨가 이제 공천을 받는데 제가 그때 언제지 국감에 나가서 얘기를 했었나 전략 공천을 받을 것 같았으면 진해 때 받아야 됐다라는 게 제 주장이었었어요. 그때도 여성이었고 그리고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진해 때 받는 게 맞았었어요. 준비도 많이 했었고 여론조사 공표조사도 계속 준비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1등이 나왔었어요. 자체 조사, 공표 조사 모두 다. 근데 저희는 분명히 되겠다. 그때 경선이었거든요. 경선에서 1등으로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3등으로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가산점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근데 이번에 뭐 공천 심사에서 뭐 전략 공천으로 주어졌던 게 대선 때 기여도가 높아서. 그렇죠. 근데 대선 때 기여도 안 높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다들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국민의힘 지지하셨던 분들은 그 말고는 없어요. 여성 가산점 도대체 얼마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분이 선거 나갈 때마다 당비를 미납이 많아서 거의 한꺼번에 냈었거든요. 김영선 의원이. 네. 진해 때도 그랬고 의창구 때도 그렇고. 원래 이제 그 국회의원 나가거나 뭐 책임 당원이거나 하면 매달 당비가 나가는데 안 내요. 안 내서 전화를 하면 당비가 미납이 돼서 한 번에 냈던 그 금액들이 있어요. 근데 진해 때도 그렇게 냈고 의창구 때도 그렇게 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전략 공천에 그게 우수한 성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그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죠. 재보선은 그분한테 밀어둘 일이 아니다. 당 대표로서 책임질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최종 도장은 당 대표가 찍었으니까. 피의자로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참고인 조사로 시작을 하지 싶은데 그만큼 또 뭐 이준석 의원이 얼마만큼의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상한 선거가 많았다고 본인도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있는 대로 뭐 정말 진실되게 진술을 하시면 피해자까지는 안 가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명태균 씨로 돌아가서 이준석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러면 일단 미션이 가동되면 일단 여론조사부터 돌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설계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었습니까? 아니요. 그 차기 대통령을 위해서는 아직 그때 당시에는 진행됐던 건은 없습니다. 나이가 안 된다 해서 이미 배제가 됐고 다음 차기는 이준석이다. 다음 차기는 이준석이다. 그래서 완전히 저희는 윤석열에 올인했죠. 윤석열에 올인했었고 당시 이제 명태균 씨가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하고도 이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간보기식으로 약간의 이렇게 문어다리 문어발 전략식으로 해서 뭐 홍준표에도 반 뭐 윤석열에도 반 뭐 이렇게 양쪽에 담그면서 다른 후보들도 이렇게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소통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